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슬로바키아 대 우크라이나. 자, 이 경기는 이제 독일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. 자,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벨기에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만들었고, 이제 이로 인해 루마니아와 같이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. 네. 물론 뭐 이제 그 벨기에전에서는 좀 루카쿠와 득점 기회를 너무 많이 말아먹으면서 이제 좀 슬로바키아가 좀 이긴 감이 있지만, 뭐 그거를 좀 제외해도 슬로바키아가 크게 밀리지 않으며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중요한 그런 슬로바키아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마니아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했고, 그리고 그 경기에서 수비도 수비지만 루마니아 상대로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도 많이 침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그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패스질이 많이 좋지 못했고,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많이 밀리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양 팀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슬로바키아가 훨씬 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봐요. 네. 다만 이제 직전 경기처럼 의미 없이 점유율만 높일 수 있고, 그리고 빌드업 또한 좀 자주 끊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제 뭐 슬로바키아가 오히려 좀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, 그리고 좀 공격 전개 또한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뭐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쪽도 좀 슬로바키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경기력이나 그리고 지금 뭐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슬로바키아가 좀 우크라이나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, 이런 좀 흐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슬로바키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슬로바키아 프랜승 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노바는 네,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베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슬로바키아 프랜승에 2.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오스트리아. 자, 일단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인 지금 살라마가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. 자, 아무튼 좀 이제 살라마의 좀 결장 의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이 가능하다. 네, 요거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뭐 반면에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네덜란드 상대로 2대1로 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원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직전 경기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진 패스가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개가 잘 이루어졌고, 그리고 득점 기회도 잘 만들며 좋은 그런 공격력을 보였어요. 자,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도 직전 경기 뭐 이제 프랑스 상대로 점유율을 비슷하게 가져가며 잘 싸웠지만 결국 좀 득점을 못하며 아쉽게 1점 차로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. 네. 자, 다만 뭐 이제 오스트리아 역시 직전 경기 패배를 했다고 해도 이제 뭐 친선 경기 때와 같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남은 경기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좀 상황이다,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지금 두 팀 다 지랑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양 팀한테 있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왜냐면은 지금 뭐 폴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16강으로 이제 좀 다이렉트로 이제 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지금 폴란드랑 오스트리아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. 네.
자,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오스트리아 승이 이제 무작정 뭐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좀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솔직히 뭐 오스트리아가 뭐 폴란드 상대로 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 승부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오스트리아 햄무나 무승부준사 고배당 잡이라 하시거나, 안 그러면 요거는 내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현재 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 전개나, 그리고 이번 경기 좀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좀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폴란드 대 오스트리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프랑스. 자,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역수인 그런 좀 브로베이가 결장 중이고,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바페가 이제 좀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. 왜냐면 이제 직접 오스트리아전에서 후반 막판에 이제 음바페 그리고 코뼈가 부러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뭐 확실하게 이번 경기는 좀 결정할 거다라고 좀 봤는데, 최근 이제 훈련장에 이제 음바페가 모습을 이제 나타냈다 보니까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인다. 네, 물론 이제 안면 마스크를 쓰고 당연히 출전을 한다면은 안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출전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긴 하지만,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뭐 음바페가 뭐 좀 출전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음바페가 나온다고 해도 제 기량을 보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뭐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승점이 같은 상황이고, 그리고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1, 2위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고 봐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역시 양 팀한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사실상 뭐 지금 1, 2위가 이제 좀 가려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라고 이제 말씀드려봐요. 자, 물론 뭐 이제 사실 지금 뭐 전력만 놓고 보면은 프랑스가 더 좋긴 하지만, 아무래도 이제 음바페 그런 부상 이슈는 타격이 꽤 클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음바페 그런 좀 결장 이슈로 인해서 이전보다 공격 옵션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렇죠. 네,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하면은 프랑스의 전체적인 경기력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가 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. 네, 일단 뭐 흐름도 흐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지금 잘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고,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굉장히 물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좀 이런 약간 네덜란드가 음바페 빠진 약간 프랑스 상대로 크게 좀 밀릴 거는 같진 않아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이제 네덜란드의 이런 모멘텀이나 경기로 고려했을 때는 좀 프랑스 상대로 뭐 충분히 좀 비빌만한 경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. 그렇죠. 자,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두 경기 모두 프랑스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, 현재로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비등한 경기를 치러도 좀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프랑스 사이드보다는 네덜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네덜란드 프랑스 보는 경기. 그리고 요 경기는 내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. 네,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로 3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 한 경기, 페루 대 칠레. 자, 이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치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양팀 입장에서는 이제 원정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 파라과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엘살바도르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엘살바도르 상대로는 나름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긴 했어요. 네, 게다가 뭐 이제 비록 좀 실축하긴 했지만 PK도 얻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, 그보다 이제 좀 레벨이 높은 파라과이 상대로는 홈에서 유효슈팅 하나 만들지 못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
그러니까 확실히 좀 페루보다 레벨이 높은 그런 좀 팀 상대로는 좀 페루가 공격에서는 다소 좀 고전한 모습을 좀 종종 보여왔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자 그리고 이제 뭐 칠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파라과이 상대로 3대0 대승 거두며 좋은 득점력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칠레 최근 최근 경기를 좀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지금 공격이 좀 살아난 그런 칠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지금 칠레 공격 흐름이 좋긴 하지만 이런 공격 흐름을 꾸준히 이어간 적이 없고, 그리고 공격이 식을 때는 확 식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칠레 공격에서의 그런 불안 요소는 좀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칠레가 좀 최근 득점력이 좋다고 해도 이 팀이 언제든 이제 공격이 좀 식을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칠레보다는 원정에서 페루의 공격 전개가 더 안 좋고, 그리고 페루 역시 지금 득점력 또한 많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뭐 칠레가 더 공격에서의 지금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뭐 지금 양 팀의 그런 전력 및 경기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이제 칠레가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칠레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, 네,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칠레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칠레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, 햄무 도전. 네, 솔직히 뭐 지금 칠레가 이긴다고 해도 좀 대승보다는 1점 차 정도의 승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햄무까지도 보도록 하고, 그리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양 팀의 솔직히 그런 좀 공격, 물론 뭐 칠레가 최근 득점력이 많이 올렸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격에서 이제 믿을 그런 좀 팀이 아니고, 그리고 페루는 뭐 원정 공격 전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, 이렇게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유로와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